공포체험 카페의 진짜 비명. 도와주세요. 손님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연기 진짜 리얼하다. 하지만 그날 밤 직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헬로윈 시즌이 되면 신도시 상권은 활기를 띱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핫한 장소는 단연 다크룸이라는 공포체험 카페였습니다. 다크룸은 기존 공포체험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로 직원들의 연기였습니다. 벽을 긁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신음. 체험객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예약은 항상 마감이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던 10월 마지막 주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타임인 오후 10시 회차를 체험한 손님들이 출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출구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너희도 들었어? 아까 그 비명소리. 응, 세 번째 구간에서 나던 거? 완전 리얼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은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게 연출이지 뭐. 하지만 그 대학생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달랐어. 그 순간 다른 손님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네 번째 방에서 직원분이 너무 심하게 벽을 긁더라고요. 연출이라는 쪽이 다수였고 이상하다는 쪽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다크룸의 점장 박민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찔렀습니다. 직원 이지연에게 전화를 5번째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 카페의 핵심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연이 연락 안 되는데 혹시 어제 뭐 이상한 거 없었어? 점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메이크업 담당 김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타임 끝나고 탈의실 들어가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 뒤로는 못 봤어요. 점장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CTV 확인해 봐야겠네. 오후 10시 47분. 검은 가운을 입은 지연이 직원 전용 복도를 지나 탈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탈의실에서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점장은 다른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 11시 15분부터 11시 42분까지 약 27분간의 영상이 일부 구간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영상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점장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직원 이지연 25세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강남경찰서 형사과 소속 이태준 형사였습니다. 이 형사는 다크룸에 도착하자마자 건물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는 모든 출입구와 주요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직원이 나가는 장면은 없다. 탈의실에 들어간 뒤로 아예 보이지 않아요. 이 형사는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CCTV 영상 중 끊긴 구간이 있다고 했죠? 교체 작업 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교체 작업은 언제 했습니까? 4일 전이요. 이 형사는 직원들을 하나씩 면담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 타임 연출을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간 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요. 이지연 씨는 평소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실했어요. 일도 잘하고 손님들한테 인기도 많았고요. 최근 이상한 행동은 없었습니까? 누군가와 다툰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아르바이트생 정하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지연 언니가 요즘 좀 예민해 보였어요. 점장님이랑 얘기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제가 정확히 들은 건 아닌데 뭔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형사는 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지연 씨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점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업무상 의견 차이였습니다. 이 형사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공포 체험 코스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입구를 지나자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1번 구간입니다. 여기선 분위기 조성 위주예요. 첫 번째 방을 지나자 복도가 좁아졌습니다. 2번 구간. 갑자기 옆문이 열리며 직원이 비명을 지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연출이 꽤 리얼하네요.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3번 구간은 검은 천으로 뒤덮인 복도였습니다. 천을 헤치고 들어가면 갑자기 손이 튀어나오거나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간 뒤쪽에 직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출 사이에 잠시 숨어서 대기하는 곳이었죠. 이 형사는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살폈습니다. 벽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세로로 길게 마치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요. 아, 그거. 연출용으로 만든 거예요. 연출용? 네. 분위기 내려고 일부러 흠집을 낸 겁니다. 하지만 이 형사의 눈에는 그게 일부러 만든 흠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작은 파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톱 조각이었습니다. 이것도 연출용입니까? 안내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형사는 비닐봉지를 꺼내 파편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 방은 누가 주로 사용했습니까? 지연 언니가 자주 쓰긴 했어요.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4번 구간은 폐병실 컨셉이었습니다. 여기도 연출이 상당히 디테일하네요. 손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구간이에요. 5번 구간은 마지막 방이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공간이었고 중앙에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연출이 진행됩니다. 이 형사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벽 두께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리가요. 이 형사는 벽을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단단한 소리가 났지만 한쪽 모서리는 공허한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벽이에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형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점장에게 건물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이 공간은 뭡니까? 원래 건물 구조상 생긴 자투리 공간이에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 형사는 감식반과 함께 다시 다크룸을 찾았습니다. 3번 구간 대기실에서 발견한 손톱 파편은 DNA 분석을 위해 채취됐습니다. 벽에 긁힌 자국도 사진으로 기록됐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복도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였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감식 반원이 스피커에서 SD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공포 효과를 위해 사전 녹음된 소리를 스피커로 틀어준다고 하더군요. 파일을 분석해봤는데 일부 구간에서 녹음 계획에 없는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감식 반원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 사이에 희미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량을 높이고 잡음을 제거하자 목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녹음은 언제 된 겁니까? 파일 생성 날짜를 보니 사흘 전이네요. 지연 씨가 사라지기 하루 전이군요. 네. 그리고 이 목소리, 아마 이지연 씨 본인일 겁니다. 그는 즉시 점장 박민수를 소환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박민수는 긴장한 기색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없는데요. 이지연 씨의 목소리로 추정됩니다. 박민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형사는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2년 전 다크룸 오픈 기념 파티에서 찍힌 겁니다. 여기 당신과 이지연 씨가 함께 있네요. 박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당신과 이지연 씨가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헤어졌어요. 그 뒤로는 일로만 만났습니다. 지연이는 좋은 직원이었으니까요. 이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사무실에서 발견한 스케줄표입니다. 이지연 씨의 이름이 볼펜으로 지워져 있더군요. 왜 지운 겁니까? 그건 실수로. 실수? 이렇게 세게 눌러서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연 씨가 최근 당신에게 뭔가 요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다 봤어요. 당신과 이지연 씨가 자주 다툰 것. 박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카페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 취직했으니 이번 달 말로 그만두겠다고.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렸죠. 근데 지연이는 듣지 않았어요. 이 형사는 박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지연 씨를 보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막은 겁니까? 그녀가 나가지 못하게? 아닙니다.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전 그런 짓 안 했어요. 지연이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이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경력을 조회해봤습니다. 카페 운영 전에 심도 공포체험 인테리어 업체에서 4년간 일했더군요. 숨김 공간, 이중벽, 은폐 동선. 이런 거 만드는 전문가였죠?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틀 뒤, 이 형사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다크룸으로 돌아왔습니다. 5번 구간 벽을 해체하겠습니다. 점장 박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전동 공구를 들고 벽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 이 형사가 급히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의식이 없었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연의 손목에는 밧줄에 묶인 흔적이 있었고 입가에는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은 여러 개가 부러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벽을 긁으며 탈출하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체포합니다. 이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박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 했어요. 이 형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한 건 감금입니다. 아니에요. 전 물하고 음식도 챙겨뒀고 며칠만 지나면 풀어줄 생각이었어요. 며칠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감식반이 밀실을 정밀 수색한 결과 천장에 작은 환기구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기구는 3번 구간 복도의 스피커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환기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고 손님들은 그것을 연출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지연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 형사가 병실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지연은 고개를 돌려 이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네.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마지막 타임이 끝나고 탈의실에 갔어요.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다가오더라고요. 점장님이었어요. 갑자기 손으로 제 입을 막고 팔을 비틀었어요. 약 냄새가 나더니 정신이 흐려졌어요. 클로로포름 같은 흡입 마취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손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버틴 겁니까? 점장님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물하고 빵을 줬어요.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손을 묶은 밧줄을 벽 모서리에 비벼서 풀었어요. 그리고 벽을 긁었어요. 손톱이 다 부러질 때까지. 그러다가 천장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어요. 거기로 소리를 질렀죠.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누군가 들어주길 바랐어요. 이 형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박민수 씨는 구속됐습니다. 손님들은 제 목소리를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출로 생각했죠. 박민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민수의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에 일주일 가까이 가뒀습니다. 최소한의 식량만 제공했고 의료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10년이었습니다. 박민수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크룸은 폐업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 이 형사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를 즐깁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나갈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비명. 그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공포는 언제나 누군가를 삼킨다는 것을. 우리가 즐기는 것들 뒤에 혹시 보이지 않는 비명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